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요즘 며칠 동안 따뜻해진 날씨 덕분에 많은 분들이 포근한 가을을 만끽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동안 쌀쌀했던 날씨 탓에 겨울철을 대비해 난방용품 코너에서 꼼꼼히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구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노하우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겨울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제임스 킴 씨와 함께 에너지 절약 노하우와 그리고 겨울철 난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킴입니다. 네, 지난번에 난방기 관리 요령과 연료 절약법에 대한 방송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겨울철의 적정 난방 온도는 몇 도인지부터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먼저 그 질문하신 적정 온도는 몇 도이냐. 이것은 사실 캐나다 정부에서는 겨울철에는 19도에서 22도, 여름철에는 25도에서 28도 그런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난방이나 냉방의 적정 온도를 말하기에는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마다 느끼는 그 온도 차이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운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한 걸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안다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고 또한 그 서머스태트의 위치에 따라서 서머스태트가 바로 바람 나오는 벤트 바로 위에 있느냐 아니면 벤트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되어 있냐 그런 거에 따라서 온도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적정 온도는 개인적으로 즉 집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 온도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맞추면 그것이 적정 온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들이 이웃집과 가스비를 비교해 보기도 하는데요. 옆집의 가스비가 우리 집보다 싼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도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콜 중에 하나의 질문입니다. 즉 지난번 같은 경우는 영앤 핀치에 사는 그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바로 옆집하고 자기 집하고는 거의 사이즈도 똑같고 그런데 가스비가 400불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저에게 문의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그 집의 차이점은 뭐냐면 먼저 유리창을 바꾸질 않았습니다. 유리창에서 그 열 손실이 많이 났고 또한 지붕이라든가 인슐레이션 즉 월의 인슐레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 집은 재화를 갖다가 렌트를 주고 홈스테이를 하는 그러한 집으로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11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그 집 정도의 사이즈라면 50갤론짜리 워러히터 하나면 충분한데 그 집은 60갤론짜리 워러히터가 2개 있습니다. 60갤론짜리 워러히터가 2개라는 것은 사람이 샤워를 할 때마다 워러히터는 뜨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안 하더라도 캐나다에 있는 일반적인 워러히터는 둥그렇게 돼가지고서 크게 돼가지고 지하실에 있는데 퍼네스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온도가 내려가게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버너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온도를 덮이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몇 명이 살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가스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각 가정마다 그 가스 회사와 컨트랙을 맺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맺은 컨트랙의 차이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예, 그것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년 전에 가스 컨트랙을 맺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스비가 13센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 컨트랙은 5년마다 끝나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가스 컨트랙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때는 37센트입니다. 37센트. 즉 1세제곱미터당 20센트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가스 요금에도 상당한 큰 영향이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스비는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스비를 예측한다는 것은 주식을 예측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실 1년 후에는 올라갈 것이고 2년 후에는 내려갈 것이고 이렇게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
또한 가스 컨트랙을 맺었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가지고서 가스 컨트랙을 맺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퍼니스의 경우에 정기적으로 필터를 이게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환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예, 하우스에 계신 분들은 가장 철칙이 필터를 언제 갈았느냐. 즉, 필터를 1개월마다 가느냐, 3개월마다 가느냐, 1년마다 가느냐, 2개월마다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리페어 코스, 즉,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에 제가 많이 듣는 콜 중에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죠. 혹시, 사모님 그 집안에 있는 필터를 가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필터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하고 여기하고의 히팅 시스템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즉 한국은 온돌식이고 여기는 서큘레이션 즉 중앙 난방식이기 때문에 에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필터가 반드시 필요가 합니다. 즉 필터의 주기는 자기 집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애들이 뛰어다니고 그리고 또 애들이 뛰어다니느냐 그리고 또 애들이 얼마나 많이 사느냐 그리고 또 집안이 카페트냐 아니면 우드 플로어냐 그런 거에 따라서 필터 주기는 틀리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월에 한 번씩은 최소한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퍼니스 필터의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싼 제품과 그리고 비싼 제품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싼 제품하고 비싼 제품하고의 성능의 차이가 물론 있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비싼 제품은 오래 사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비싼 제품은 미세한 먼지까지 잡아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커스터머한테 말씀드리기를 싼 제품을 사가지고 매 1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즉 홈디포나 캐네디언 타이어 같은 데 가기를 2불 정도 주게 되면은 2불에 5개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매달마다 갈아주게 되면은 네. 하나에 30불짜리가 있습니다. 하나에 30불짜리 3M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3M에서 나온 한 달에 그것은 석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죠.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것보다는 그걸 해가지고서 싼 걸 해가지고 매개월마다 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싼 제품을 사가지고서 매달마다 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커스터머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요, 그동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질문해주신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의사항들을 위주로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실에서 곰팡이 냄새와 같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예, 이것은, 지하실을 갖다 레노베이션 할 때, 그 벤트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하실을 셋업할 때는 벤트를 많이 내지 않고 셋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1층하고 2층의 온도하고 지하의 온도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방에서 온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습도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생활하기에 좋은 습도는 35에서 55 그렇게 학자들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의 습도는 한 70도, 80도가 됩니다. 80%. 그렇게 되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그런 경우에는 이 캐나다에 있는 모든 집들이 지하가 이렇게 눅눅하기 때문에 디휴미디파이어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물론 휴미디파이어가 필요하겠죠. 휴미디파이어, 즉 가습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습기. 네. 그렇지만 지하에는 휴미디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하에는 디휴미디파이어를 사용해가지고 그 가습기를 갖다가 그 물기를 갖다 뽑아내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은 팬을 갖다가 오토가 아니라 팬 온을 시켜가지고 집안 전체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서큘레이션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지하에는 리턴 닥, 즉 서플라이 닥, 즉 에어가 나오는 것이 있고 에어가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지하에는 이 리턴 닥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또 아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집 전체가 균일하게 난방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요. 이쪽 방은 따뜻한데 저쪽 방은 유난히 춥더라.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먼저 퍼네스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 틀립니다. 우리 테크니션이 생각하는 퍼네스의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집 안에 있는 센터에 놓는 것입니다.
센터에다 놔야지 에어 프레셔가 골고루 분포가 돼가지고서 집안 전체가 따뜻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캐나다 집에는 가라지 위에 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벤트가 굉장히 크거나 벤트를 여러 개를 내야지만 다른 방의 온도하고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집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십중팔구로 가라지 위에 있는 방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트를 많이 내지 않으면 지하방이 춥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전체적으로 에어 벤트 닥 시스템을 갖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커스터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커스터머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은 벤트를 갖다가 열어가지고 손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안에 댐퍼라고 있습니다. 댐퍼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댐퍼가 막혀 있으면 에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받은 콜 중에서 방이 2층에 4개가 있는데 방 2개는 괜찮은데 방 2개는 바람이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먼저 본 주인은 그 집에 2사람만이 살았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쪽 사용하지 않는 방은 에어가 나올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벤트를 갖다 막았습니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네. 근데 새로 이사 온 집은 그것이 인수인계가 안 됐고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지 이제 거기는 애들 방을 놨는데 애들 방이 워낙 추워서 하다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안에가 벤트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 댐퍼를 열으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뭐 방의 온도가 골고루 재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커스터머가 할 수 있지만은 그와 같이 닥트를 교체하다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 같은 테크니션을 부르게 되면은 저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휴미디파이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겨울철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컬컬하거나 굉장히 건조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휴미디파이어가 있는데도 그런 경우는 일단 휴미디파이어가 잘 워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휴미디파이어 안으로 물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휴미디파이어 필터를 잘 갈았느냐 안 갈았느냐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20년, 15년 이상 된 집들 같은 경우는 퍼네스하고 휴미디파이어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된 부분에 보게 되면 겨울에는 댐퍼를 열고 여름에는 댐퍼를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퍼네스 주위에 가보게 되면은 그 퍼네스하고 퍼네스 메인 닥 플래넘이라 그러는데 그 메인 닥하고 휴미디파이어하고 같이 연결된 그 부분에 댐퍼가 열고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름에는 닫더라도 겨울에는 반드시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가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열지 않고서 그대로 닫아놓은 상태면은 그것은 휴미디티가 가습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내려가 보셔갖고 우리 집에 가습기는 잘 되는가 안 되는가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히팅을 켤 때마다 냄새가 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히팅을 킬 때마다 냄새가 난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한 10여 년 있다가 보니까 여러 경우를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히팅 시스템, 즉 블로어에서, 즉 팬이죠, 팬. 바람 불어주는 그 팬에서 새도 받고, 그리고 지도 받고, 그리고 여기에 뭐 다람쥐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받고 많은 걸 받습니다. 그 안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집안에 문을 열어놓는가 그럴 때 그런 사이에 만약에 뭐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공기는 벤트입니다. 벤트로 들어가가지고 그 벤트에서 가장 끝에 있는 것이 바로 퍼네스 블로어입니다. 벤트에서 놀다가 뜨거운 공기가 나가고 하니까 이것이 길을 잃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그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새가 발견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붕에 있는 침니로 향해갖고 겨울에 춥고 하니까 거기가 따뜻하니까 침니 부분이 들어와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밑으로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계속 블로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을 불어줄 때마다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가 퍼네스 위에 히트 익스체인지 위에 새가 아니라 마이스죠. 즉 지가 히트 익스체인지 위에 죽었을 때는 그것이 타게 됩니다. 네. 타가지고 그 타는 냄새에 의해 갖고 그 고기 냄새도 아니고 고무 타는 냄새도 아니고 그와 같은 아주 캐캐 묵은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에게 의뢰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전점검을 받으라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에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퍼니스 주변에서 물기가 발견되기도 한다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퍼네스 주위에서 물기가 발견된다. 그것은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 소스가 어디인가를 알아야겠죠. 물이 나올 수 있는 소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여름에 에어 컨디셔닝 같은 경우에는 드레인이 막히게 되면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물이 나올 수가 있고, 또한 워러 히터는 거기 릴리프 발브라고 그래갖고 세이프티 장치가 있는데 거기서도 온도가 너무나 뜨겁게 되면은 그 릴리프 발브가 열려가지고 물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드레인 발브, 워러 히터에 있는 드레인 발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게 되면 물이 나올 수가 있고, 또는 하이 피션시인 경우에도 드레인 발브가 고장이 나게 되면 물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워러 히터가 그 안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 워러 히터가 구멍이 생기면 물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럴 경우에는 카페트라든가 플로어라든가 그 모든 것이 다 데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영가 여러분께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퍼네스라든가 워러 히터 주위에 가가지고 물기는 있는 건 없는가, 가스 냄새가 나는 건 없는가, 그런 걸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부의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퍼니스를 교체할 경우에 많이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건가요? 예, 정부에서 준다는 그러한 것은 다 우리 돈이죠, 사실. 네. 우리가 난 세금에서 다 돌려받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 이와 같은 취지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구 온난화의 심각한 그 원인 중에서는 자동차의 그 폴루션도 문제 있지만 각 집안에 쓰고 있는, 즉 로 이피션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폴루션이 큰 문제입니다. 즉 하이 이피션시나 로 이피션시, 제가 말하는 하이 이피션시는 최근에 나온, 물론 뭐 오래전에도 나왔지만은 최근에 나온 퍼네스를 하이 이피션시로 한다 그러면 오래전에 20년, 15년 이전에 나온 걸 갖다 로 이피션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 이피션시나 하이 이피션시의 차이점은 상당합니다. 즉 예를 들면 가스를 갖다가 100달러를 뗐을 때 로 이피션시 같은 경우 50달러만 열로 바뀌고 50달러는 폴루션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 이피션시는 97달러가 히스로 바뀌고 3달러만 폴루션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우리들에게 즉 좋은 에너지 효과가 있는 그 퍼네스를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폴루션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의 일원으로서도 우리에게 그 돈을 갖다가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리베이트 프로그램에는 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특히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부, 연방 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OPA, 그리고 엠브리지 가스, 그렇게 세 군데서 지금 리베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 즉 통틀어서 가버먼트에서는 1,400불까지 지금 리베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퍼네스인 경우에는 1,000불, 에어 컨디셔닝 경우에는 400불, 그리고 OPA라는 것은 각 기구들의 협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정부의 산하기관이죠. OPA에서는 지금 750불까지 리베이트를 해줍니다. 에어 컨디션만 할 경우는 350불, 퍼네스만 할 경우는 250불, 퍼네스 에어 컨디션 다 합쳤을 경우에는 750불 그렇게 해주고, 엠브리지인 경우에는 115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퍼네스만 100불, 서머스테드인 경우는 15불, 그래가지고 퍼네스, 서머스테드 같이 갈았을 때 115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예, 먼저 저희 같은 컨트랙터한테 퍼네스를 교체를 하겠다, 에어컨디션을 교체하겠다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가가지고서 일단 견적을 내게 되면요, 그 견적에 흡족하게 되면은 서로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사인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컨트랙터가 다 알아서 연결을 해주고 폼도 서류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 있는 인스펙터가 나옵니다. 정부에서 인스펙터가 나와가지고 이 퍼네스를 가늠을 해가지고 효과가 얼마 있는지, 그리고 이 인스펙터는 퍼네스나 에어컨디션뿐만 아니라 집안의 전체에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평가를 합니다. 에너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즉 루프는 열이 밖으로 잘 나가는지, 아니면 열을 잘 차단할 수 있는지, 그러한 루프 있는지, 아니면은 월은 인슐레이션이 잘 돼 있는지,
그리고 또한 창문은 열 손실을 잘 막을 수 있는 창문인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집안 전체에 대해서는 10,000불까지 리베이트를 해주고 퍼네스하고 에어컨디셔닝 경우는 1,400불까지 리베이트 해줍니다. 이 정부와의 관계는 그 수영가분이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컨트랙터가 다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질문들 중에서요. 저번에 이게 제임스 킴 씨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내가 경험이 없는데도 혹시 가스 테크니션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가능한가요? 예. 물론 한마디로 100%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가스 회사에 약 10여 년 있었고 한국에서 가스 자격증을 다 갖고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전혀 가스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을 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가스 라이센스를 따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 라이센스를 따고 있고 또한 성공적으로 또한 비즈니스도 또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전에 가스를 갖다 알았느냐? 내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스 이 비즈니스는 크게 이게 노하우를 갖고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함으로 해가지고 1년 2년 하다 보면 거기서 익스피리언스 생기고 또한 이것이 머리를 요한다든가 크게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으로 말하자면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말하자면 칼리지를 졸업하게 되면 칼리지를 졸업해가지고 라이센스 따가지고 이런 일도 하지만은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가스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조지 브라운 칼리지, 험버 칼리지 그런 칼리지에서 딸 수가 있고 사설학원에서 딸 수 있습니다. 사설학원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만 하게 되면은 가스 라이센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스 라이센스하고 일반 라이센스의 차이점은 안지까지 가스 라이센스가 따기 쉽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데는 어프렌티십이 있습니다. 어프렌티십을 5년간을 해야 된다느니 3년간을 해야 된다느니 그런데 안지까지 가스 라이센스는 그런 어프렌티십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어프렌티십을 생긴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안지까지 생기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하이마크라든가 그런데 등록해가지고서 4개월 정도만 다니게 되면 가스 라이센스를 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스 라이센스에도 그 종류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죠. 예, 가스 라이센스는 G3, G2, G1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G1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이 레벨의 가스 자격증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G2만 따더라도 40만 BTU, 즉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는 퍼네스는 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2를 따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이마크 같은 데서 4개월 정도만 다니게 되면은 G2를 딸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새로운 경험을 원하신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요, 이렇게 가스 테크니션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오늘의 시간에는 제임스 킴 씨와 함께 에너지 절약법과 그리고 겨울철 난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가에 수북히 쌓여가는 낙엽을 보며 가을이 깊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번 주말 한 권의 책과 함께 마음속 가득히 즐거움과 행복을 쌓아보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